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스티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죠? 지난 금요일에 미국 나스닥 많이 빠지면서 개파락에서 오늘 시작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오늘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 여기 모두 저점을 이탈하면서 자기가 돈을 번다기보다는 일단 지키는 게 우선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매매한 내역과 관심 종목들, 내일부터 좀 신경 쓰고 봐야 할 종목들 좀 설명해 볼 건데요.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원금 탈출 전략을 지금 펴고 있고요. 요거 이제 진입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베셀이라는 종목은 수익 실현을 완료하고 나왔습니다. UAM 대장과 관련된 종목이고, 이건 이제 이전 영상에 제가 올려놨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 오전장을 보니까 미국 증시가 이게 이렇게 하락을 해놓으니 이렇게 개파락해서 저점 이탈해서 이제 개파락에서 시작을 해서 많이 힘든 상태였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하는데 요 식량 테마만 유일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일사료하고 현대사료의 상승폭이 장중에 크게 나왔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볼게요. 지금은 5월 12일 오후 9시 40분이고요. 저는 이제 항상 회사 마치고 오면 오후에 이제 이렇게 내용을 설명해주고 내일 일정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제 생각을 이제 유튜브로 업로드를 해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미국의 나스닥 S&P 500입니다. 미국 S&P 500을 보면 요런 지점들을 깼어요. 그죠? 여기 여태 정말 애매했거든요. 지키고 이렇게 올라가줬으면 했는데 결국 요런 꼬리들이 깨지는 걸 알리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저점이 깨지고 요런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요런 저점들을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가 장을 대응할 때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더 빠질 것 같은 그런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무너지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 이렇게 또 반등을 살짝 해주고 있죠. 해주고 있고 이렇게 분 차트, 60분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공포 구간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턴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보조지표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저점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그건 어디까지나 뭐 저희 시나리오지 시장이 어떻게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관찰을 해보는 건데 종목이 아니라 이제 코스피 지수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점들이 깨지게 되면 한번 밑으로 훅 갈 수 있다 해서 밑으로 장중에 훅 뺐다가 다시 돌리는 그런 모습 보였죠. 중요한 건 이걸 깼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직전, 저점, 고점 이런 라인들은 한번 깨지게 되면 이렇게 이제 훅 빠지는 현상이 자주 나와요. 그죠? 뭐 꼭 그렇게 나보라라는 법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여러 번의 어떤 지점들을 터치하다가 깰 때는 이렇게 훅 빠진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또 본다면 지금 이 저점들을 여러 번 깨려고 시도하다가 지금 한번 깼거든요. 이번에 뭐 이렇게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런 형태의 박스권을 만들어 주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데 현재 시점에서 그렇지 못하고 이제 미국장이 빠진다면 같이 동시에 동반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수익을 많이 내기보다는 지키는 것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장에서는 내 자금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은 손절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장이 와요.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나 유튜버들도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제 더 이상 수익 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계좌를 보면 전부 이제 파란색으로 그렇게 이렇게 물들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어, 이렇게 모든 종목들이 마이너스 뭐 20%, 30%막 이렇게 막 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10%.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 10%는 뭐 괜찮아요. 추가 매수해서 다시 올리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30% 이상짜리가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뭐 5개가 이제 다 그렇다라는 이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 이 금융시장에 뛰어드는 개미가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을 100으로 놓고 보면 90%는 손실이 납니다. 그리고 10%만이 유지 또는 수익이죠. 이게 다 수익도 아니에요. 유지 또는 수익이에요. 자, 요런 상위 10%에 들 거냐, 이 게임을 하는 건데, 이 10% 중에서도 한 상위 3%만이 수익을 가져가요. 이게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아니면 한두 달 하고 말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매달 수익을 내느냐, 또는 지난 3년간 평균치의 수익률이 얼마냐, 이런 게 더 중요하죠. 오늘 내가 얼마를 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만큼 또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유지하는 건 통계적으로 보면 이건 진실이죠. 상위 10%만이 수익을 내고 그 중에서도 거의 3% 정도만이 살아남는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투자를 해보고 이런 지점을 뚫고 내려갈 때 버틸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자금 여유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손절을 하고 금융시장을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입니다. 이게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가족이 있거나 이 생활비를 써야 하는 분들의 계속 이 마이너스가 계속 나면서 손절이 반복된다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없구나. 그냥 깔끔하게 졌다. 내가 손 들자 하고 나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아니면 그 이 차트를 보고 그다음에 주식을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다른 유튜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이 수익률 게임에 내가 살아남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반드시 손절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 손절이라는 걸 해야 결국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뭐 마이너스 10%난 거를 뭐 잘라가지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 깔끔하게 잘라내고 내일 다시 고민하는 게 나아요. 이게 안 되면, 상위 10%에 못 들어가요. 상위 10% 아니면 여기 이렇게 보면 나머지의 90%의 투자자들은 다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게 다 요거 때문이에요. 이 손절을 못해서 그래요.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지금 장이 최근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죠. 요런 지점에서. 그리고 미국 S&P 지수를 보더라도 요거를 주봉으로 놓고 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상당 기간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럼 이 오름폭에 비해서 요만큼의 조정은 견딜 수 있어야죠. 이거는 뭐 반도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름폭에 비하면. 이제 이런 폭의 조정 요 기간이죠. 요 기간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기간이 1월이니까 22년 1월부터 현재 시점인 5월까지 몇 개월간 이렇게 빠졌다. 5개월간, 5개월간 지수가 빠진다. 이 말은 우리나라 장은 푹 떨어져서 횡보하다가 다시 떨어진 케이스거든요. 다시 올라가기를 가면 좋은데 만약에 한 번 더 하락을 맞게 되면 지금 내 계좌에 있는 마이너스들은 더 큰 손실로 다가갈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비중 조절을 잘 해서 추가 투입할 자금이 있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죠. 지금 시간에 이제 미국장 시작하기 조금 전인데요.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보이네요. 좋은 모습이 나와서 내일 플러스로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매매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매매한 것 중에 요겁니다. 오늘 저는 베셀을 매매했고요. 여기 한 5% 정도 수익 내고 나왔어요. 요거를 보면 차트 한번 보면 베셀이라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냐면 관심 종목에 잘 넣어놨죠.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인수위에서 UAM 상용화와 관련된 종목으로 대장주였습니다. 여기 1등주죠. 기산텔레콤, 파이버프로,
하이즈 항공이 있다라고 이전 영상에 이야기 드렸죠. 당연히 저는 요 대장주를 매매했겠죠. 자, 대장주를 오늘 매매를 해서 끝내고 나왔습니다. 자동 일지 차트 한번 볼까요? 일지 차트 놓고 여기에 5분 봉록 한번 보겠습니다. 5분 봉 놓고 이렇게 해서 매매 마크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오늘 시가 한 시작할 때쯤에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플러스 한 5% 수익을 내고 탈출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매매를 끝냈고요. 대장주기 때문에 이런 출렁임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 이런 출렁임 속에 자금 일부를 던져본 거죠. 던져보고 이제 매매를 끝내고 나왔어요. 여기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출렁임이라는 건 이런 거죠. 급등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흔들림입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 매매를 하는 건데요. 그걸 우리는 3일선 매매, 5일선 매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이름은 많아요. 요런 것도 이제 요런 저점을 잡았던 이유가 여기 보면 요렇게 11선 요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직전에도 한번 받친 자리 있죠. 요러기에도 꼴이 있고 그래서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 잡아본 거죠, 매수를. 그래서 오늘 장도 좀 안 좋고 해서 그냥 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저는 탈출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전에 제가 기록해 놓은 거를 이렇게 당겨 봤어요. 5월 2일 날 월요일에 보면 UAM 관련주 인수위에 내일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라고 할 때 이때 베세를 딱 넣어놨죠. 요 제일 앞에 있으면 요게 대장인 거죠. 관련 뉴스들도 밑에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전 영상에 제가 다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속보 해가지고 이렇게 인수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기사를 보고 그때 한번 올렸던 것 같네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베셀 주가 UAM 상용화 추진 소식의 강세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윤석열 정부가 모빌리티를 국정과제로 삼고 UAM을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요 UAM이라는 거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실현하는 핵심 축인 모빌리티를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라고 발표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매매를 했던 겁니다. 매매한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5월 2일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며칠 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 있죠. 이렇게 보면 5월 2일에 뭐라고 해놓고 5월 3일에도 뭐라고 적어놓고 막 그래졌잖아요. 매일매일 이 작업을 하게 되면 보인다는 거죠. 최근 같은 하락장에서도 이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건 역시 꾸준하게 내가 이 들러붙어서 끈질기게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게 또 재미있고 흥미 있어야 되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장에 관심 있는 종목들 몇 개 또 좀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오전장 제가 잠깐 한번 보니까 오늘 오전장은 여기 보면 아이고 이렇게 당겨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락했어요. 요거 빼고 식량 테마 빼고는. 그래서 식량 테마 중에서도 이제 사료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걸 관찰했고 거의 모든 섹터가 마이너스 갭 하락했다가 아래로 쭉 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오후장에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시장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죠. 여기 지금 식량 관련주들 테마들도 사실은 보면 식량난에서 비롯된 거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관련됐다고 보는 거죠. 농기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2차, 3차 테마로 번져나가는 게 메인 테마고 현재의 이슈입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해야 손실이 적게 나고 꾸준히 수익이 난다는 거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오늘 보면 도하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치고 나오더라고요. 자, 요것도 대장격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스코하고 현대코퍼레이션 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2등이나 3등인 거죠. 굳이 매매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장 잡는 게 낫지. 그리고 구형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 미국의 전기차 공장 신설을 검토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차트를 보니까 돌파 관점에서 딱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차트를 보는 거지. 이제 구형테크 한번 볼게요. 구형테크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보기 전에 뭐 주봉도 한번 보면 좋겠죠. 이렇게 보시면 주봉 보시면 이전에 한번 급격히 한번 올렸던 그런 구간이 보이네요. 이때 막 전기차들이 주구장창 달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랜 기간을 빼요. 그죠? 이게 지금 주봉에서 이렇게 뺐다면 지금 거의 1년을 뺐다는 말이거든요. 작년 2월에 이렇게 한번 고점을 찍었으니까 벌써 1년이 더 지났죠. 쌍봉 만들고 빠진 거죠. 역시. 그럼 이제 일봉 차트로 보는 거죠. 일봉 차트로 보면 최근에 이런 박스권 보이나요? 요거 박스잖아요. 요거 급등한 이후에 박스권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 큰 거래 흔적은 없어요. 그죠? 조금 있죠. 조금. 어쨌든 이런 지점들을 뚫고 올라가기 직전에 딱 있죠. 자, 이런 애들이 돌파 매매의 대상입니다. 자, 여기 상단 라인을 완전히 뚫었죠. 그리고 종가가 딱 이렇게 18% 정도 상승하면서 여기서 끝났거든요. 내일은 뭐 갭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종가 매수 괜찮죠. 종가 매수 괜찮고 그게 뭐 내일 어떻게 내일 요즘에 너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것도 불안하다 하면 내일 시가를 보는 거죠. 시가를 보고 요게 시가가 너무 떠서 시작하면 또 쭉 빼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떠서 시작했다가 밑으로 지지하고 턴에서 돌리는 이거 노리는 거죠. 요때 지지하는 포인트를 노려도 되고 시가 돌파할 때 사는 거. 그러니까 이거 돌파 매매의 관점에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봐야겠죠. 방금 이야기 드렸던 요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요거 봐야죠. 요거 딱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이렇게 테마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종목들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제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 종목들 보시면 되겠죠. 도화 엔지니어링이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치고 나온다는 거는 기존의 대장이 요놈이었거든요. 데모가 대장이었어요. 대장이 여기서 위로 살짝 바뀌는 모습이죠. 데모라는 종목도 보면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다 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기서 말하는 거는 3월선 매매입니다. 에버다임, 현대 에버다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거를 데모를 한번 열어봐요. 열어보면 장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한번 훅 뺐다가 올리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 매매를 하면서 반등 구간을 찾는 건 이런 거를 기준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지점에서 주로 반등이 잘 일어나니까 여기 갭이 있잖아요. 요거 색깔 파란색 여기 갭이 있잖아요. 요 갭은 깨면 한번 메우거든요. 그러면서 반등을 한단 말이죠. 요런 데도 또 노릴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전략을 짜는 거지. 여기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그렇게 하면 이런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고 좀 기다리는 거지. 이런 빨간 양봉에 불나방처럼 이렇게 덤벼들면 안 돼요. 충분히 쉬어가거든요. 쉬어갈 때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종목 데모라는 종목을 매매했어도 됐을 거고 현대에버다임도 보면은 현대에버다임은 상승폭은 데모보다 적지만 출렁임은 더 많잖아요. 요거 이제 분차트로 보면 이제 출렁출렁 하는 거지 뭐. 자, 요것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요 다 매수할 수 있는 자리죠. 요런 지점들. 이렇게 박스 딱 그려놓고 하단만 오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만 나면 이제 파는 거고. 자, 요거 돌파하면 돌파 매매로 또 사는 거지 뭐. 자, 요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매일매일 해봐야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지금 이야기 드리는 도화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보시면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좋은 자리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장기간의 어떤 박스권을 깔끔하게 거대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자리에 이제 들어왔다. 그럼 언제 매매를 해야 되냐? 3월선 매매를 하든가 아니면 돌파 매매를 하든가 5일선 매매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지점에 이렇게 줄어들겠죠. 주가는 뭐 여기서 이렇게 번쩍 올라가 가지고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서 조정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나 우리는 여 밑에 있는 지표 거래량이 줄어들 때 직장인이면 종가에 매수하는 거. 봉도 조그만해야 돼. 이렇게 큰 폭에 왔다 갔다 출렁임이 아니고 조그만한 단봉 이렇게 나올 때 꼬리 잡고 다시 올리는
그런 지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여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계속 수익 내기 좋은 그런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는 상대 그 양축이 지금 다투고 있으면서 생기는 식량난, 그다음에 농기계 사료 관련주 이런 것들이 메인 테마라는 겁니다. 이런 메인 테마를 내가 가지고 놀게 되면 폭락장 속에서도 아주 강하게 가요. 유동성이라는 게 성향이 그래요.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손절을 하고 아니면 본전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손실을 감내하고 나가는 것도 지금은 좋은 방법이에요.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안목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장을 겪어봐야 제대로 된 투자자나 트레이더가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장에서 내가 포기하고 이거 접고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라고 과감히 돌아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도 약간 이 재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가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아주 냉엄한 세상이죠. 특히나 이제 가족까지 있다면 그 돈을 모두 다 써버리거나 아니면 손실이 났을 때는 아주 힘들어지는 생활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가 졌다, 패배를 인정한다라고 돌아서거나 아니면 끈질기게 들러붙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내보고 시장을 분석하고 뉴스를 읽고 읽은 뉴스를 기술적 분석으로 연계를 해보고 기업의 기본 분석으로 연계를 해보는 그런 끊임없는 작업을 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어, 계속 붙어서 투자, 그러니까 머니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선택을 모두 다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끈질기게 붙어서 공부해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는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유동성 쏠림은 한쪽으로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그 메인 테마, 메인 트렌드에 내가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견디거나 감내하기 힘든 장에서는 포기하고 돌아서고 그냥 매매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꾸준히 그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그런 투자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드릴게요.